이번 시간에는 인본주의론과 인지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본주의론에 있어서 로저스의 현상학과 매슬로우의 자아실현 이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론은 키에르케고라든가 사르트르라든가 까미, 빈스방거, 프랭클 이런 사상가들이 발전시킨 유럽의 어떤 그 실존주의 철학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실존주의 이론은 대부분 인간의 소유라든가 무의미 이런 부분, 즉 인간 존재의 제한성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여기에 있는 그 로저스라든가 메슬로우의 그 인본주의 이론에서는 사랑이라든가 창조성, 선택이라든가 의미, 자아실현 이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각 개인이 자신의 행동과 경험이 그 중요한 결정자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경험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런 의지를 지닌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며 존경받을 만하고 그 환경 조건이 적당하기만 하면 자신의 잠재 능력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인간 행동의 결정인자는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개인이 현실을 보는 그러한 방식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 과거에 일어난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의 어떤 그 사실적 존재라기보다 과거 경험에 대한 현재적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학 이론은 칼 로저스가 체계화한 이론인데요. 이 로저스는 인간마다 현실을 달리 지각하고 주관적인 그러한 경험이 행동을 지배한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저스는 인간 행동이 개인의 세계를 지각하고 해석한 어떤 그 직접적인 그런 사건의 결과로 생긴다고 보았죠. 그래서 로저스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유로우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발적이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미래 지향적 존재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학 이론이란 개인의 그런 주관적인 경험, 즉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개인적 견해라든가 사적 개념을 연구하는 그런 인본주의 성격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칼 로저스는 미국의 일리노이주 오악파크에서 태어났는데요. 굉장히 그 화목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친구가 좀 없고 해서요. 사색과 독서로 시간을 좀 보냈죠. 그래서 이 가정은 철저한 그 종교적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분위기가 있는 집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비행 아동이라든가 불우한 아동을 위한 그런 어떤 심리 치료 이런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로저스의 가장 유명한 그런 저서로서는 이 상담과 치료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로저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바로 죽기 전에 아마 노벨 평화상 후보에 아마 지목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 로저스가 얘기하고 있는 건 특히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로저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사상인데 이것은 바로 정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치료한 그런 경험이 밑바탕이 돼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의 가장 깊숙한 행식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한목적이다. 그리고 전진적이다. 그리고 건설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아주 신뢰할 만한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인간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리는 피조물이라기보다는 미래의 목적과 자기 거시적 목적으로 지향된 그런 에너지를 가진 그런 그
능동적인 그런 존재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로저스는 인간이 물론 때때로는 비정한 살인의 감정이라든가 비정상적인 충동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바로 인간이 그들의 내부의 본성에서 진실로 우러나와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유롭게 자신의 내적 본성을 경험하고 만족하게 되면 인간은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저스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러한 가정들이 성격 이론에서 바로 인본주의 입장으로 간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저스가 얘기할 때 인간의 본성을 존중하는 심오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로저스고요. 또 인간이 분화라든가 자기 책임감이라든가 협동과 어떤 성숙의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선천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저스는 특히 자아실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자아실현의 경향을 바로 유일하고도 기본적인 인간의 동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유기체가 자신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려는 그런 선천적인 경향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의 동기는 바로 그 자신을 실현하고 보존하거나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 유전적인 특질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보면 최선의 자기가 되는 것. 그렇죠? 인간은 출생 이후부터 자아 실현을 향해 생산적으로 성장하도록 되어 있고 가능한 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저스는 바로 이 유기체적인 평가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그 자아 실현의 그런 경향이 얼마나 공헌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생활의 경험들이 평가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아 실현의 경향에 이바지하는 그런 경험들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긍정적인 이런 가치가 부여되는 반면에 자아 실현을 방해하는 경험들은 바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부정적인 가치가 부여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이 바로 바람직한 그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의 관점에서 자아 실현의 경향이 중요한 것은 자아 실현이 인간의 자기 충족이라든가 성숙이라든가 그런 향상 등과 같은 그런 진보적인 그런 추진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아 실현의 그런 경향을 통해서 인간은 더욱 자기 충족이 되고 창조적이고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자신을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활동적이며 자아 실현의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학을 자세히 보면은 이 현상학은 현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그런 즉각적인 의식적 경험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저스는 이러한 개개인의 현실 지각에 관한 지식이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고 또 인간 개개인이 자기 자신과 주변 세계에 관한 그 주관적인 그러한 하나의 그 입장, 그렇죠? 그런 의식이 일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의 결정인자는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바로 현실을 보는 그런 방식에 기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로저스는 인간의 행동이 과거에 일어난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거 경험의 사실적 존재가 아니라 과거 경험에 대한 어떤 현재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행동이라는 항상 현재의 지각과 해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저스는 또 개인이 그의 미래를 어떻게 예견하는가가 현재의 행동에 강하게
영향을 준다고 보죠. 그리고 또 그 인간의 성격은 현재라든가 미래의 틀 속에서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러한 생각을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로저스가 성격 이론에서 현상학적 접근을 택한 것은 인간 행동의 그런 복잡성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오직 전체적인 그런 인간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 로저스의 신념을 반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저스는 그 자기라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는 로저스의 성격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성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데 그 자기라는 개념, 이게 굉장히 불가결한 그런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념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지각뿐만 아니라 자신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되고자 생각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하거나 또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상적 자기이고, 이것은 개인이 갖추어야 할 자기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로저스가 얘기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관심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관심은 바로 자기 개념이 나타남에 따라서 발달하고 또 인간이 보편적이며 영속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부모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수용이라든가 사랑, 승인, 존중, 이런 것들이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바로 이 긍정적 관심에 대한 욕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될 때 개인이 갖게 되는 만족과 인정받지 못할 때 갖게 되는 그러한 좌절 속에서 점차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긍정적 관심은 학습되거나 생득적으로 타고난 것이며, 이것의 특성은 상호 관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 자신이 타인의 긍정적 관심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음을 지각하면 그도 역시 이러한 욕구의 만족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 자기 관심은 자신을 인정할 때 개인적 만족과 인정하지 않을 때 불만족을 통해서 발달하는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로저스가 얘기한 무조건 긍정적인 관심, 그래서 타인의 모든 자기 경험이 자신과 동등한 것으로 가치가 부여질 때 상당히 무조건 긍정적인 관심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긍정적인 관심은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관심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의 어떤 측면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로저스에 대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매슬로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슬로우에 대한, 특히 여러분 욕구 이론 잘 아시겠지만 매슬로우는 어떻습니까? 그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뭔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 소속, 애정에 대한 욕구,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어떤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그게 성장 욕구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게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죠. 이 자아 실현이라는 건 뭡니까?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스스로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아 실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그 피아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의 인지 이론입니다. 이 인지 발달 이론은 피아제에서 수립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피아제는 아동들의 사고 체계가 전적으로 어른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아동의 사고 발달 과정에 그 이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피아제는 인간의 두뇌가 그 인지적 그런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의사결정에서 바로 의식적인 사고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 이론은 인간의 인지와 바로 사고 과정의 그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고, 또 인지적인 그런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을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한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피아제는 1896년 스위스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아버지가
상당히 그 논리적인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좀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그런 여성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피아제는 어릴 때부터 이제 과학자로서 소질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어릴 때 그 동물학 박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백변종 참새에 관한 연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피아제는 바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생명체의 신체 구조, 또 이에서 이 정신 구조의 발생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옮겨가면서 연구를 했고요. 아동 심리학 분야에서 나름대로 처음으로 과학적 접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음의 발달하는 것을 연구를 했고, 그리고 동물의 사고 체계가 전적으로 어른들과 특히 아동들,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부분들 연구를 하면서 특히 아동들의 사고 체계가 전적으로 어른들과 다르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러한 인지 발달 단계 이론을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피아제의 저서로서는 그 아동의 언어와 사고, 뭐 아동의 판단과 추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쪽에. 그래서 피아제의 기본 개념을 보면은 피아제는 연체동물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인간과의 유사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체동물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기체의 변화를 가져오듯이 인간의 두뇌는 인지적인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환경에 적응해가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그는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발달해 나가는가를 연구하게 됐고, 또 인간의 인지와 사고 과정에 연구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피아제는 인지 발달이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인간이라는 것은 능동적 생물학적 유기체로서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나 외부 세계라든가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에 관한 그런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 특유의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만 이 능력은 바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달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피아제의 인지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식과 적응과 평형 같은 기본적 개념을 우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도식에 대해서 보면, 도식은 인간이 인지 발달 수준에 따라서 자신의 경험적 활동에 의해서 어떤 조직화한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인간이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이해의 틀이지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인 반사를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는 반사 행동의 반복을 통해서 어떤 도식을 형성해 나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빨기 반사를 갖고 태어난 신생아는 젖을 빨므로 빨기 도식을 지니게 되고, 또 이것이 계속 기억 속에서 남아서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도식이 분화되고 더 복잡한 그런 도식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동의 두뇌가 생물학적으로 충분히 발달되지 않고 경험의 폭이 좀 좁다 보니까 이들이 지니고 있는 도식은 질적으로 성인의 도식과는 다르다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리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인지 구조가 이제 발달되게 되죠. 이것이 도식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즉 인간이 발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그 주위에 있는 환경 속에서 도식이 변화한다는 거죠. 이 적응이라는 부분인데, 또 적응은 유기체가 자신의 주위 환경을 조정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즉 이것은 유기체가 자신의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생존을 위해서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유기체는 그 환경에 대한 적응은 동화와 조절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동화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식에 맞게 새로운 대상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인지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외부 환경을 기존의 구조에 맞게 변형시킴으로써 새로운 자극을 이해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동이 다리가 4개이고 뿔이 2개인 짐승이 소라고 아마 아동이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동은 이미 지니고 있는 어떤 그 도식이죠. 즉 그 염소를 끌어들여 이제 소라고 또 이해하는 건데, 그러나 이 아동은 이미 지니고 있는 도식과 새로운 대상 사이에서 차이를 인식해 나가면서 기존의 도식을 변형을 해 나간다는 거죠. 또 조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도식이 새로운 대상을 동화하는데
직접 하지 않을 때 새로운 대상에 맞게 이미 있는 도식을 바꿔가는 인지적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것은 동화로서 외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때 자신의 그런 도식을 변형시킴으로써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잡기에 너무 큰 물체가 주어져 잡을 수 없을 때 아동은 자신이 잡는 방식을 적절히 조절해서 그 물체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화와 조절의 과정은 보다 새로운 도식을 생성함으로써 인지 발달을 이루는 주요 기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지 발달은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인지 발달 과정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의 평형은 동화와 조절의 상호작용을 통한 조화를 통해서 유기체가 자신과 환경 간의 균형 상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평형은 사고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기체는 그의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균형을 추구하면서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여기에서 균형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피아제는 인간의 발달이 동화와 조절이라는 적응 과정을 통해서 내면적인 평형이 이루어지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평형이 새로운 사태에 접할 때 균형이 깨지게 되고, 따라서 평형 상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적응 과정이 되풀이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화와 조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모든 연령과 인지 발달 단계에서 동일하고, 평형은 모든 연령 단계에서의 인지 발달을 설명해 주는 보편적인 원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인본주의와 피아제의 인지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